그러니까 이런 데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데. 독립행위일 때. 그죠? 갑이랑 을이 공모가 없을 때, 따로따로 독립했을 때, 요때 조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결과 발생된 원인 행위가 판명이 돼 버렸네. 판명이 돼 버렸어요. 자, A가 이제 어떤 결과를 받았는데 이 사람도 행위했고 얘도 행위했고 독립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누가 했을까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19조가 적용되면 미수가 되고 263조가 적용되면 기수가 되는 건데 이건 인과관계가 판명이 됐대잖아요. 판명이 됐다는 거죠. 판명됐다는 건 얘가 왜 다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돌 때문에 다친 게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친 거는 갑 때문이지 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럼 갑만 책임져야지. 판명되면 판명은 된 대로 하는 거지. 아니 갑의 돌에 맞은 게 분명한데 갑도 미수 을도 미수가 말이 돼요 이게? 그죠? 말이 안 되지. 맞춘 놈은 기소가 돼야지. 그렇게 된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187번에 3번. 자 독립 공모가 없구나. 행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원인 판명 안 됐구나. 딱 19조네. 19조 비소.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상해 결과란 말이 들어가야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263조가 되는 거죠? 263조가 되면 이제 비수가 아니라 공동 전범예에 따라 기수가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해란 말이 없으면 19조 미수가 맞아요. 근데 상해라는 결과란 말이 들어왔으니까 263조 기수가 된다 해야 됩니다. 자, 틀린 겁니다. 자, 4번. 자, 독립한 자, 갑과 을이 공모가 없는 단독범위래요. 자, 과실과실의 경합을 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행위와 행위가 있었고 이제 화재의 결과가 났는데 이 결과가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19조가 적용되어야겠죠? 미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행위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래. 과실이래요. 그럼 19조가 적용되면 과실의 미수. 그럼 무죄네? 다 무죄가 되는 거죠. 처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해야 됩니다. 자, 200번의 4번입니다. 전범에 의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면 방조가 성립하므로 방조범은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방조가 될 때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갑이 을한테 칼을 주면서 야, 너 저기 강도 안 한다는데 이 칼을 줄 테니까 그 칼로 강도를 해.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강도를 할 때 A가 준 도끼로 강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 강도 실행이 있고 칼로 도와준 방조가 있는데 강도랑 관계가 있는 거는 도끼예요, 칼이에요? 도끼로 강조했잖아, 도끼로. 그럼 강도랑 관계가 있는 건 도끼니까 얘가 방조가 돼야지. 얘는 강도에 사용이 안 됐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강도 방조가 안 돼야겠죠? 안 되겠죠? 물질적 방조가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요거 된다지. 그죠? 이걸로 해야 얘가 방조가 되고 이걸로 하면 얘가 방조가 되겠지. 관계가 있는 도끼면 얘 방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204번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답이 딱 써 있는데 수뢰죄와 증례죄가 필요적 공범 관계라는데요. A가 돈을 주면 B가 받았네. 그러면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나는데 얘가 아무리 줘도 얘가 안 받아주면 소리가 안 나. 받아줘야 소리가 나지. 받아줘야. 그럼 얘가 이제 주면 받아줘야 된다고. 필요적 공범. 자, 그럼 이제 주는 사람이 증례죄고 받는 사람이 수뢰죄가 되는데 받아주는 행위를 꼭 같이 해줘야 되는데 죄가 성립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증례죄, 수뢰죄가 있을 때 자, 얘는 정범이에요, 공범이에요? 증례죄, 정범. 133조 1항. 그럼 돈 받은 사람은 정범이에요, 공범이에요? 정범이죠. 129조 1항. 그럼 정범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적 공범은 함께 하긴 하지만
함께 하는 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 정범이라고 정범이라고 정범. 자, 그럼 정범인데 얘네들을 갖다가 그 총칙에 공범이다 이런 말을 쓰면은 돼야 안 돼요? 각칙이랑 총칙이 충돌하면 뭐 우선 적용됩니까? 각칙상 정범이 우선 적용되니까 총칙상 공범이라는 말을 여기 공범이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필요정범 내부자는 안 됩니다. 다 정범인 거예요. 자, 204번입니다. 자, 3번 지문. 자,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갑이 을을 교사하여 써있죠? 여기 갑이 친구 을을 교사하여 그대로 독해라는 거죠. 갑의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갑의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자, 그때 이제 가중적 신분, 이게 가중적 신분이죠. 얘가 이제 자식이네, 그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도록 했으니까 죄가 뭐가 됩니까? 존속살인죄 되는 거예요. 존속살인죄. 자, 가중적 신분자가 얘는 비신분자니까 뭐 보통살인죄가 되겠지. 보통살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비신분자, 가중적 신분자 얘예요. 갑. 비신분자입니다. 을. 범죄에 가담한 경우 33조 단서를 여기가 좀 골치가 아파. 33조 단서를 적용하지 말래. 33조 단서가 뭐죠? 33조 단서? 처단을 할 때 사람을 죄가 되니까 처단이죠. 처단을 할 때 단서에 따라서 다른 죄로 처벌해라 이거잖아요. 이게. 단서, 그죠? 처단은 단서, 다른 죄잖아요. 이게 단서라고. 다르게 벌해라. 근데 다르게 벌해라. 얘는 존살, 얘는 보살, 다르게 벌해라가 단서란 말이에요. 다르게 벌해라 단서라고. 근데 다르게 벌하는 단서를 적용하지 말래. 그럼 다르게 벌하는 거를 적용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종속성에 따라. 종속성이 뭡니까?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종속성이라는 거는 얘하고 똑같이 간다는 게 종속이죠? 너 종로로 가니? 나도 종로로 갈게. 너 강남으로 가? 나도 강남으로 갈게. 난 너만 따라다녀. 이게 종속. 똑같다고요. 종속성설 입장에서 해결하지 않은 이게 이런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그럼 이제 갑을 죽인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보통살인죄라고. 그죠? 그러면 종속성설했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지 뭘. 그죠? 그래서 갑은 존속살인죄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갑이 을을 교사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도록 했을 때 일단 얘는 이제 보통살인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살인죄라고. 근데 만약에 얘를 단서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단서는 처단할 때 다른 죄로 처단한 거니까 단서는 다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죄 처벌되지. 근데 종속성설에 따르면 같은 죄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얘가 보살이면 보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뭐 이런 학설이 다 있습니까? 그런 학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수설의 견해고,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 되는 거예요. 판례 입장. 판례 다수설이기도 한데 처벌은 똑같은데 하여튼 나라 소정 이런 견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갑이 친구를 교사해서 친구가 갑의 아버지를 살해했으면 을은 보통살인죄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네. 단서를 적용하면은 갑은 단서는 다른 죄니까 얘는 존살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종속성설을 적용하면은 얘가 세우면 얘 똑같은 세모가 돼야 되니까 얘가 보살이면 얘도 보살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풀어보면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다른 죄냐 같은 죄냐 그 싸움이니까. 그죠? 그래서 풀면 됩니다. 자, 됐어요?